안녕하세요. 조경이 있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드너. 오류와 편향 보격의 닥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네네.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고등학교는 제가 네. 이제 아직 고등부 애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네네. 있는데 와, 요즘에 정말 걱정인 게 애들이요. 독해력, 뭐 추론력,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지문을 이해 못하는 한글을 몰라요. 네네네. 요즘 그래서 왜 언론에도 문해력 저하의 문제를 네, 지적하는 특집 진짜 기사들이 심각해요.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문해력 관련 논쟁이 심심한 사과를 보냅니다라는 말에 네. 이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마음속 깊은 사과라는 심심의 뜻을 아는데 한자를 모르시는 젊은 세대들은 심심하다. 심심하게 사과 이거 놀리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몇 달 전에 네. 이 집권당 당 대표 하다가 지금은 쫓겨나신 그 이준석이라는 네. 사람이 무운을 빈다 뭐 이렇게 해서 무가 우리가 무장 문무할 때 그 무자인데 그래서 전쟁에서 행운을 비는 것 전쟁에서 이기길 기원하는 걸 무운을 빈다라고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wish good luck이라는 말인데 네. 이게 한자 교육을 안 받은 또 분들은 무자는 말에 없을 무자라고 생각하고 뭐 운이 없으라고 기원한다고 무슨 말이야 놀리는 거야 또 뭐 이런 또 논란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금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금일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오늘이란 말이거든요. 그쵸. 지금이란 말인데 또 이 한자 교육을 안 받은 세대들은 금일 이러니까 금요일로 또 받아들여서 혼란이 그거 생기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에도 네네. 저희 때는 다 알지만 맞아요. 이게 한자. 그래서 오늘은 짠 모호성의 오류입니다. 네, 이 모성의 오류라는 말이 뭐냐면 그 fallacy of equivocation이라는 말을 번역한 네. 말인데 equivocation이라는 말은 말을 하는데 vocal 네. 말은 하는데 그게 애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equivo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동음이의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이어도 같은 맞아. 건가요? 그러니까 네. 다이어도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음이의어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동음 다른 소리는 이. 같아요. 소리는 같은데 이의 뜻이 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단어를 서로 대화에서 주고받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 혼란과 오류의 문제를 모호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많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심한 사과, 너 나 놀리는 거야? 뭐 이렇게 화를 그쵸. 내는 거, 또, 이것도 오류에 맛이 빠진 거죠. 심심하다 어른들은 네네네네. 그렇게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이 동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사례로 지금 여기 얼굴도 나오고 있긴 한데 눈도 이 눈이 있고 맞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네네네. 눈이 있고 네네네네. 뭐 머리도 머리 하나 가지고도 머리가 나빠 그러면 브레인 외국 같은 경우는 네. 헤드 브레인 네네. 이렇게 나눠져 네. 있는데 네네네. 우리는 그냥 머리 하면 너 머리가 네. 나빠 네. 머리가 아파 이 머리 네. 뭐 뇌 다 네. 쓰이네요. 머리 네. 잘랐어 맞습니다. 다 쓰이네요. 그래서 이 한국어로는 한자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로는 동음이의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제 호모님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운드인데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맞나요? 그 영어에 비해서 특히 한국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창의력 있나? 아니면 뭘까요? 우리나라 어휘의 상당 부분이 한자어에 한자. 기반해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는 뜻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표의 문자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어는 발음을 중심으로 하는 표음 문자거든요. 그래서 표음 문자인 한국어에 뜻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보캐블러리를 수용했는데 네. 문제는 한자어를 알고 그 한국어를 쓰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교육을 덜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의미를 빼버린 채 발음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게 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래도 한자 시험 항상 봤어요. 네네네네. 근데 언제부터죠? 아예 안 넣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어에 정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자를 모른 채 한국어로 정의라고만 치게 되면 네. 실제 여러분들 그 국어사전에 가서 정의를 쳐보면 정의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한자어가 14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어를 쓰지 않은 채 한국어로만 정의라고 표현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정의론이란 말할 때 정의는 justice를 의미하는 거예요. 발을 정자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유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때 정의는 정할 정자를 써서 definition을 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것 중에 definition, justice, 영어로는 한자어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한국어로는 이 구별을 못 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명사는 뭐 이렇게 정의만 놓고 네, 보더라도 네, 네. 뭐 발을적 뭐 뜻 이렇게 나눠지지만 동사에서도 네, 네.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든다 같은 경우도 돈이 든다, 네, 네, 스펜드의 네. 뜻이 들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네, 네, 네. 뭐 물건을 든다,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뜻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여기 요즘 사람도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흔히 한국어를 처음 배우면 쉽다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 문법이 쉽지. 대부분. 맞아요. 표기하기가 네. 표기가 하기 네. 쉬운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려면 한국어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이제 네네. 포커스를 잡았는데 네네. 이 모호성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러 이걸 이용을 한다든가 네네네.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로 오류에 빠지는 그런 네네네. 사례들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 아주 아주 일반적인 제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걸 조금 설명드리고 또 재밌는 네, 역사 네. 사례를 한번 설명해 보면 영어를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가 man이라는 M-A-N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man이라는 말이 때로는 human being, 인간이라는 그쵸. 말로 사용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여성에 반대되는 man으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어로 만약에 모든 인간은 이성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man이라는 말을 인간이라는 말로 써서 all men are rational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은 남성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한국어로 하면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man의 의미를 첫 문장에서는 human being이라는 의미, 인간이라는 말로 쓰게 되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뜻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남자라는 말로 쓰게 되게 되면 네. 남자만 합리적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man이라는 단어가 경우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 중에 하나거든요. 뭐 더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지금 박사님 얘기하신 게 미국에서 되게 이슈화됐던 네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맥락을 빼버리고 잘못되게 네. 되면 네.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왜 bark이라고 해서 B-A-R-K 하면 이 짖다. 개가 짖는 것도 bark이고 또 껍질? 나무의 껍질도 bark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혼동해 쓰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윌리엄 섹스피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섹스피어가 쓴 비극 중에 하나가 맥베스라는 게 맥베스, 있는데 맥베스는 원래 장군이었죠. 원래 장군이었는데 반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악령이 나타나서 너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꼬드김을 받아서 돌아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덩컨 왕을 죽이고 왕권을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맥베스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뭐냐면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가 쫓겨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악령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두렵다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악령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 너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해서 woman born이라고 해서 여성에게 태어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여자가 낳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이 낳는 사람 중에 맥베스 너를 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의 말을 듣고 맥베스는 그러면 사람 중에 나를 해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는 없는 거구나. 내가 영원히 왕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말장난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우먼본이라는 말을 맥베스는 사람이 여성이 낳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혼령들은 악령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연 출산된 사람.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태어난 맥더프라는 사람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맥베스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우먼본이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벌어지게 되는 얘기가 맥베스의 주요한 얘기거든요. 재밌다. 네, 미국에서는 이런 말장난을 뭐라고? 그 유령들은 네.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동일한 표현을 다른 말로 해석하는 건데 이걸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pun이라고 해서 펀이라고 하거든요. 펀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 말장난하는 걸 펀이라고 하는데 네. 서양 문학에서 영문학에서 펀을 가장 잘 활용한 네. 이 저자가 바로 셰익스피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펀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아재 개그예요. 아재 개그. 제가 자주 쓰는 아재 개그가 제 딸이랑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이 닫힙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딸 보고 아이야 이러거든요. 문이 닫혔다. 문이 닫히니까 얼마나 아프겠냐 뭐 이렇게. 아이야.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그 말만 하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썼던 펀의 세계입니다. 모성의 오류를 가지고 그러면은 개그맨들은 많은 소재거리가 되겠네요. 그럼요. 많은 개그가 사실은 이 말장난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맥베스에서 그 위령들이 일부러 그걸 교묘하게 그거를 정말 모호성을 주면서 본인이 믿게끔 만들고 어쨌든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조항에 우리 박사님이 법이시잖아요. 뭐셨죠? 저 국제법.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교묘하게 법조항에 넣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제가 터졌을 맞습니다. 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모르고 그냥 맞아요. 뭐 목표가 있고 글씨 많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사인.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1인자거든요. 아예 안 읽어요. 그냥 뭐 조항 무슨 뭐 보험 이런 거 아예 안 읽고 하는데 마지막에 되면 거기에 교묘하게 요 단어가 이런 거고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뭐 조사 하나 살짝 바꿔놓으면서 이거는 뭐뭐 의잖아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법조항이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계약서나 뭐 법조문이나 국제 조약이나 이런 데 보면 반드시 있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definition 개념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이 법률에 이 조약에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는 이거입니다라고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심각한 입장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단 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발이 definition, 개념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동일한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서로 다른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법에서, 법조항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천박하게 우스꽝스럽게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십시오. 저가 제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답지 않니? 우리 옆 사람 친구는 뭐?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야, 무슨 얘기야?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야, 너 너무 천박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더니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싸웠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유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뭐 901호 아줌마랑 807호 아저씨의 사랑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love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으면 밤새도록 싸워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벌어지게 되는 문제, 혼란, 오해, 오류를 바로 모호성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 그래도 우리 국제법을 하시니까 물론 갑자기 든 또 질문인데요. 이걸로 활용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글귀 하나 가지고 잘못된 어떤 케이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요걸 역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외교관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the art of ambiguity라고 해서 ambiguity라는 말은 마치 equivocation처럼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the art of ambiguity라는 말이 뭐냐면 모호성의 예술, 모호성의 기술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는데 서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첨예한 입장 차이 때문에 벌어진 분쟁이 있으면 사실은 합의해서 모두가 만족스럽게 합의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합의해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자기 입장에서 그 애매모호한 부분을 설명해서 국민들에게 이 지지를 얻어내는 거고, 반대 국가에서는 그 애매모호한 부분을 자기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서 국민들의 이 반발을 무마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첨예하게 O와 X의 문제인 경우에는 애매모호하게 합의문을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국익이 충돌할 때도 네. 그런 걸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동업을 한다라고 할 때도 모든 걸 너무나 분명하게 해놓으면 처음부터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합의해서 일단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애매하게 남겨놓는 기술을 역으로 활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따지면은 네네네. 저 사람이 날 의심하나? 네네네. 그래서 빈정상하죠. 네, 그걸 그래서 외교관들이 네. 외교관들이 쓰는 용어는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교관들이 합의서를 만드는 걸 그래서 모호성의 예술이다, 네. 모호성의 기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냥 질문 드렸는데 너무 네. 좋은 답변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변호사나 법도 있고 갑자기 네. 또 든 생각인데 의사분들도 네네네. 절대로 책임 있는 얘기. 네네. 이거 제가 네. 이렇게 오늘 뭐 치료받아갖고 술 뭐 네. 맥주 한잔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러면 많이는 드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 많이의 기준이 네. 뭐예요, 이제 그게 그렇죠? 책임을 회피하기 네. 위한 이제 모호성을 남겨놓는 거죠. 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책임에 따른 네네. 거에서 많이 이게 또 쓰일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법이든 뭐 의사님들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언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류도 있는데, 나쁜 점도 네.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호성을 역으로 네. 유리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또 장점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범위를 크게 해놓고, 근데 그 범위가 상대방을 해하기 위한 범위가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 각자 여기서 이제 룰대로 어떻게 조심하자 뭐 이런 범위를 하는 것도 있을 것 이 같다. 모호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득을 보는 또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가 네. 그 점장이들이거든요. 점보러 가면 모호하게 단어를 던집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보는 사람은 그 모호함에서 자기 입장에서 클리어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내 입장에서 해석하지. 그럼요. 그래서 점장이들의 말을 항상 모호하게 던지는, 그래서 이익을 보는 또 언어 수를 쓰는 거죠. 그 모호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희 나이 때 딱 가면 조상신이 밖에서 돌아가신 밖에서 조상이 있으시다. 우리 6.25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해당되는 있잖아요. 거죠. 그렇게 당연한 공통적인 확률적인 부분을 던지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거죠. 네, 자 우리 모호성, 이 모호성이 주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또 우리가 또 칼날처럼 딱딱 얘기하면서 오는 약간 비인간적인 너무 좀 이렇게 정이 없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어쨌든 법 조항이나 이런 계약 조건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이 모호성에 우리가 오류에 빠져갖고 나중에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단어 하나하나는 그럴 땐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부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모호성의 오류, 조경 있는 체계의 정원, 조경이 가드나였습니다. 오류와 편향 네, 닥터리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